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네. 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요?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고용시장이 정말 계속 괜찮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점점 들고, 네. 두 번째는 트럼프가 정말 당선이 됐었을 때 재정 적자를 진짜 미친 듯이 계속 찍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네.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분기부터는 채권을 투자해도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비중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내년에 추가적으로 최소 3차례 인하는 더 할 거고, 내년에 3차례. 네. 그러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제가 보는 숫자는 한 3.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4.1% 윗구간에서는 좀 비중 확대를 해 나가도 내년까지는 좀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일 거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거의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 네. 일주일 7월 11월 5일. 그렇죠. 일주일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거 앞두고 뭐 주식시장도 날리긴 날립니다만 네. 채권 시장도 또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것 같고요. 솔직히 저는 주식 시장은 난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냥 묵묵히 가잖아요. 한국 주식 별로 안 샀나 아, 보네. 아, 미국 기준으로 미국 얘기하다 거긴 보니까. 잘 가지. 네. 네, 그래서 음. 금리나 혹은 뭐 환율 뭐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또 음. 어떻게 바뀔지 초미의 관심사라 네.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위원님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채권 전문. 네. 아, 채권 전문가분들이 이거 뭐 편견일지 모르겠는데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 맞아요. 네, 그죠? 네. 어떻게 진짜 이렇게 똑똑하신 것 네, 같아요. 네. 뭔가 이렇게 딱 설명해 주실 때도 아, 이제 대단하다 이런 말들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네. 네. 만약에 오늘 그렇게 제 반응이 안 나오면 김상훈 위원님이 문제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채권 전문가들 다 똑똑했거든요.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국제금리가 10년이 얼마까지 올라갔죠? 한 4.28% 정도, 그러니까 4.3%에 근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4.3, 네, 근데 그 4.3. 4% 막 넘어서기 시작할 때 네. 월가에서 네, 이거 4.3 넘으면 큰일 난다. 네, 네. 뭐 야덴이었었네요. 네, 네, 뭐 네. 어디서는 또 이거 4.5 넘어가면 진짜 네. 큰일 난다. 막 이랬는데 네, 네. 맞습니까? 근데 이게 그 학습 효과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를 본 게 되게 뭐 그리 멀지 않아요. 음. 작년 3분기 10월 달에 저희 장중에 5% 넘었었고, 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4.7%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한 4.3%까지 올라간 거여서 변동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한데 어쨌든 최고 상단은 좀 낮춰가는 그림들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네. 뭐 5% 갔던 거 작년 연말에 3.8%까지 갔었고, 그리고 4.7%까지 갔던 거 올해 그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 네. 3.6%까지 갔었거든요. 어. 그리고 3.6%에서 지금 4.3%면 네. 거의 한 0.7%포인트, 70pp 급등한 거잖아요. 음흠. 그래서 채권 시장이 좀 뭐 주식이나 환율 뭐 못지않게 엄청난 변동성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상황은 꽤나 높은 수준에 지금 있는 거죠. 10년짜리 같은 경우에. 네, 네. 이렇게 된 건 뭐 여러 이유가 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뭐 어떤 이유들로 그래도 주요 이유들을 좀 살펴보자면 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8월 블랙 먼데이 때부터 한 8, 9월 달까지 미국 경제가 이제 침체다. 막 샵룰 얘기하면서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나 이후에 경제 지표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10월 초에 발표됐었던, 그러니까 10월 달에 발표됐었던 9월 고용, 물가, 소매 판매가 다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요. 서프라이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그 다음 회의부터 50bp씩 빅컷을 할 거다라는 기대가 아예 빵 프로가 됐습니다. 네.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인 인하를 하겠거니 하고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기대를 좀 정상적으로 조정을 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가 9월 중반부터 지지율이 올라갔었고 딱 4분기 시작되자마자 격차를 좀 벌렸다라는 베팅 사이트의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서 네. 저희가 2016년도 때 경험했었던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환율은 달러 강세, 그리고 트럼프는 주식은 트럼프 주식 지금 5배 뛰었고, 네. 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단기물보다 장기채의 금리가 더
상승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확대되는 소위 이제 베어 스티프닝 장세가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네. 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 8, 9월에 나왔었을 때 다들 경기가 안 좋다라는 시점에 저희가 좀 다른 얘기를 드렸다면 네.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될 걸로 많이들 예상이 되니까 네네네. 금융시장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방금 금리 급등을 야기했던 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미국 고용시장이 정말 계속 괜찮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들고 네. 두 번째는 트럼프가 정말 당선이 됐었을 때 이제 2기가 시작됐었을 때 네. 재정 적자를 진짜 미친 듯이 계속 찍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4분기부터는 채권을 투자해도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비중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우선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에 10월 초에 9월 고용이 발표가 됐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 나와서 네. 미국채 2년물 금리가 20bp 튀었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10년물 금리도 한 10bp 상승했었고요. 네. 근데 그때 보시면 저희가 항상 미국 고용을 볼 때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논팜이라고 하는 비농업 일자리는 네. 기업 대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고용주한테 너네 몇 명 취업시켰니? 네. 그리고 실업률은 한 가구당 취업자 수를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두 개가 되게 항상 달라왔었어요. 음.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그 고용주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었던 이 고용 지표는 되게 잘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솔직히 소위 깔 게 없습니다. 진짜 잘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고용 지표 잘 나오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좀 대선 앞두고 해리스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정부가 조금 조작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제가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논팜 기업 대상으로 서베이한 건 진짜 잘 나왔어요. 네. 하지만 실업률이 4.1%까지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잖아요, 고용시장이. 근데 저희가 그거를 그 섹터별로 좀 조사를 해보니까 가계 대상 조사에서 정부 일자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월간 증가폭을 보더라도 코로나 한 달을 제외하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 바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네. 이번 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선 끝나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 발표되는 이 정부 일자리가 줄어들면 실업률 자체는 결국에 우상향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실업률이 여기서 더 빠지긴 어렵고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저희는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뭐 대선 이후에 고용 시장이 조금 악화되는 모습들이 나온다면 네. 뭐 트럼프고 해리스고 떠나서 경제를 잘 부양을 시키려면 고용 시장을 완만하게 좀 끌고 가려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인데 트럼프가 저희 바이든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20년에 바이든이 이기고 나서 네. 블루 웨이브가 네. 현실화됐었어요. 네. 저희 1월 5일인가 그때까지 조지아주 결선 투표까지 가가지고 맞아요, 네. 마지막까지 저희가 봤었잖아요. 네.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상원의원 자리가 2석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민주당이 다 가져오면 네. 50대 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통령이 해리스, 그렇죠. 캐스팅 보트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블루웨이브가 되는 거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1.9조짜리 법안, 3.5조짜리 법안, 그리고 2조짜리 법안 이런 것들이 쭉쭉쭉 이제 바이든이 해 나가려고 했었을 때 네. 조 맨친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상원 의원이었는데 아, 맞아, 그 맞아. 공화당 상원 의원인데 지금은 이제 무소속으로 나갔는데 그때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의 그 상원 의원이었거든요. 네. 그게 공화당 초강세 지역이에요. 네. 트럼프가 68% 득표를 가졌었던 곳인데 2010년부터 계속 당선이 됐었단 역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중도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계속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통과시켜주는데 도움이 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삭감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대 50이고 이번에도 만약에 트럼프가 되더라도 상원 하원을 공화당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네. 만약에 하원에서 거의 과반을 세게 찾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프리덤 코커스라는 공화당 강경파가 있어요. 네. 트럼프 때 엄청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1대 49인데 여기서 한 5명이 민주당 쪽 편을 들어버리면 네. 어떠한 법안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그렇게 막 확대하기 힘들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채권 막 엄청 찍어낼 거니까 금리가 계속 뭐 그 지금처럼 더 높게 유지되긴 좀 힘들 것 같다. 저는 그
변동성은 클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볼 때 2016년에 그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잖아요. 국채 발행을 되게 많이 하니까 네. 장기물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더 달라. 네. 라고 하는 그때 숫자를 대입을 하더라도 4.35 정도가 나와요. 10년물 금리가. 그 네. 어떤 의미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지금 이 정도면은 되게 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채권을 살 거잖아요. 네. 금리 네. 수준이. 근데 네. 국채를 계속 찍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그렇죠. 수요가 일정한데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하고 네. 그럼 채권 금리는 상승할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런 그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면 10년물 금리 4%? 나는 부족한 것 같아. 5%는 줘야죠, 살 네, 겁니다. 네. 네. 그런 거를 그냥 텀 프리미엄이라고 네. 얘기를 해요. 기간 프리미엄. 네. 근데 그거를 2016년도 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서프라이즈로 당선되면서 텀 프리미엄이 급격하게 상승했었는데 그 숫자를 적용했었을 때 이번 10년물의 상단을 추정해 보면 네. 한 4.35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내년에 추가적으로 최소 3차례 인하는 더 할 거고 내년에 세 차례. 네. 네. 그러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제가 보는 숫자는 한 3.7%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4.1% 윗구간에서는 좀 비중 확대를 해 나가도 내년까지는 좀 자본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일 거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4점 이제 저 같은 뭐랄까 좀 공격형 투자자들은 네. 4점 뭐 예를 들어 한 4쯤에서 네. 한 3% 아래까지 가야 이제 막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갈 거란 전망이 아, 있어야.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내년 안에 가긴 좀 어렵겠군요. 3% 아래면 2%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거 내후년 가야 그래요? 되나요? 내후년도 힘들어요? 힘들 수 있는 게 우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네. 네. 연준이 금리는 인하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나 그 점도표의 제일 우측 끝단에 있는 그 중립금리에 대한 전망치를 3%까지 올려놨어요. 아,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잠재 성장률과 중립금리는 올라가는 그림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막 밑으로 내려가려면 이 전망이 다 깨질 수 있는 경기 침체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자 소득 말고 자본 소득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정프로님처럼 네, 좀 네, 네. 공격적으로 하고 네, 싶은 네. 분들은 10년물 같은 장기채가 훨씬 낫겠네요. 30년물 가야죠. 뭐 그쵸. 근데 이게 자본이익이든 그 이자 소득이든 간에 만약에 지금 기준으로 30년물이 잔존만기 17년 정도 남아 있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그게 아주 제일 짧은 거예요 지금? 그걸 네, 가지고 네. 지금 아. 많이 뭐 ETF도 나오고 네. 펀드들도 나오는데 정말 단순하게 내년 말까지 한 0.3% 빠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한 30bp 정도는 내려간다라고 가정하고 그때 받는 이자 소득이랑 자본이 계산해 보면 한 8%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8%가 안 돼요? 8%가 안 되시나요? 아, 8% 갖고 뭐래요? 주식 수익률이 되게 좋으신가 보네요. 저는 뭐 8%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아까 한국 투자 안 하셨냐고 되물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MC 공격하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직도 좀 초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개인 고객들이 되게 많은데 네. 문제는 이제 작년 말이나 아니면 이번에 8, 9월 달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 지금 너무 힘드신 거죠. 그때는 너무 비싼 가격에 들어가셨죠. 그쵸, 그쵸. 곱하기 3 이런 거 있나요? TMF라고 네. 3배짜리 레버리지 ETF가 있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단기로 하시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 그래요? 자꾸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30년짜리인데 곱하기 3도 있다 이거죠. 예. 그게 TMF라는 ETF입니다. 네. 아, 20년 이상의 초장기채로 구성된 ETF입니다. 뭐그 정도까지는 TMI였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기 아직도 그 2년물 금리는 높죠. 네, 2년물하고 10년물 금리가 네. 이제 정상화를 좀 찾아가지고 네. 이제 뭐 옛날 같이 벌어져 있지는 않지만 네네.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거의 움직이고 비슷한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죠. 저희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년물보다 이 10년물 금리가 한 0.6% 낮고 막 네. 마이너스 40, 네. 마이너스 60까지도 역전이 심화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화 국면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외환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미국 고용도 좋고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도 나와서 금리가 급등하고 환율도 강세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네. 저는 그렇게 좀 다른 생각을 가져보자라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다만 이거를 굳이 그러니까 2016년 4분기 그러니까 2020년 때 바이든이 승리했었을 때도 아니고
2016년도 때 트럼프가 힐러리를 서프라이즈로 이기고 저희 채권 시장은 그날 점심 먹다가 들어갔어요. 트럼프가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었는데 돼서 아, 난리 났구나. 금리 급등했었고 네. FX도 환율 급등했었고 이래서 근데 그거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좀 차이점 중에 하나는 그때는 11월부터 12월에 당선되고 나서 반응을 했다 그러면 지금은 9월 중순부터 트럼프가 좀 지지율이 더 올라가고 있어서 네. 이미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보면 제가 그래도 시장이 2016년대처럼 똑같이 반응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까 미국채 금리가 4.35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때 환율을 추정해 보니까 1,396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말고 작년에 5%까지 갔었을 때 10월 달에 네. 바이든 정부 때 갑자기 신용등급 강등되고 네. 그때의 텀 프리미엄을 적용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5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때 환율을 적용해 보면 1,416원 정도가 나와요. 1,416원이요. 네. 그래서 아마 전고점 수준까지도 가는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게 저는 장기화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뭔가 투자를 할 때 뭔가 과매수 과매도 구간의 그 고점과 저점을 맞추긴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적정 레벨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마음속에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는 그 수준이 4.1이라고 보고 제가 볼 수 있는 오버슈팅도 4.35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조금 지금부터는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채권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2016년 4분기 때 달러원 환율하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동조화 현상이 제일 심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도 때 되게 이 환율도 급등하고 금리도 급등했었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가 언제부터 취임을 했죠? 2017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네. 11월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20년은 코로나니까 좀 제외를 하고 16년 4분기부터 19년 말까지 4분기까지 저희가 상관관계를 조사해 보면 환율하고 금리하고 플러스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엄청나게 급등했던 때가 2016년 4분기밖에 없습니다. 분기별로 쪼개서 보면. 네. 오히려 19년도는 금리 인하해서 내려갈 때 시장 금리가 내려갈 때 달러는 강세됐었고 네. 17년도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미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점 하나를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선반영이고 뭐고 간에 2016년이랑 똑같이 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베팅을 한다고 하면 네. 대선 끝나고는 그 상관관계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가 됐었을 때 2017년 1월 달부터 네. 취임을 해서 3월 달에 뭐 했냐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라고 트럼프 케어를 냈어요. 근데 그때 바로 하원에서 프리덤 코커스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 적자를 막 미친 듯이 계속해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될 거다라는 생각까지 좀 감안을 해보면 네. 오히려 대선 끝나고 뭐 11월 정도가 지나가면 네. 불확실성 해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꼭 채권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투자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해리스가 될 거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럼 트럼프는 지금 2달 동안 선반영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실제로 된 걸 확인을 했었을 때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폭과 네. 저희가 2016년도에 당일에도 힐러리가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되고 나서 시장이 바뀌었던 것처럼 네. 지금 다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해리스가 됐어요. 그러면 달러의 강세의 되돌림과 네. 금리 급등한 거의 되돌림은 그 폭이 트럼프가 됐었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룸보다는 전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보면 네. 지금 괜찮은 레벨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미국에 뭘 사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제 1,400원 가까이 되잖아요 환율이. 맞아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들어가서 나중에 한 1년 지나 혹은 2년 지나 나중에 보면 1,200원, 1,100원 이렇게 떨어지면 네. 내가 10% 20% 먹은 게 의미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혹시 우리의 지금 환율 레벨이 혹시 이제는 1,300원 아래로는 잘 안 갈 것 같은 그런 그게 이제 뉴 노멀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아마 뭐 이렇게 미국의 뭐 어떻게 되든 금리가 어떻게 되든 아마 우리 환율 수준은 한 1,300원에서 뭐 1,400원 사이를 오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혹시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미국 네.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개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사실 뭐 달러를 좀 보유하고 싶어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여유 달러 자금이 있고 이 달러 자금을 뭐 1, 2년 안에 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미국 투자가 되게
적기인 것 같아요. 이게 채권 투자도 그런 거고. 근데 저희가 내년 4분기부터 WGBI에 우리나라 국채 지수가 또 네. 편입이 됩니다. 네. 그게 지금 엔비디아 시총이 한 3.2조 달러 정도 되나요? 근데 그 WGBI 추종 자금이 2.5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가 네. 돼요. 근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2%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거기 환율을 계산해 보면 한 75조에서 85조 정도 원의 규모가 네. 내년 4분기부터 내후년 4분기까지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음. 그럼 어쨌든 원화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는 있을 거다라고 보니까 미국 경기는 그리고 조금 슬로우 다운 해질 거다라고 전 전망을 하고 네. 그래서 환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점보다는 확실히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1,300원 정도 때까지는 내년 말 정도 되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근데 뭐 예전처럼 1,000원 뭐 이렇게는 안 가요?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미국이 침체가 오고 우리나라 혼자 나홀로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기존에 미국 뭐 달러를 갖고 있는 분들이야 말씀하셨던 미국 네. 채권 괜찮습니다. 하지만 네. 원화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지금 어떤 걸 저는 만약에 채권으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린다 네, 그러면 네. 저는 우리나라 투자도 지금은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8, 9월 달에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너무 금리가 낮아서 너무 예. 채권 가격이 비싸서 여기 좀 들어가지 말자고 했었는데 음. 국내도 장기물 기준으로 10년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보는 적정 레벨은 3.1%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적정 레벨. 예. 근데 어제 또 3.1%를 조금 넘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장기물도 좀 살 수 있는 룸이 전 충분하다고 보고 제가 보는 게 근데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그 룸이 미국보다는 좀 적은 것 같긴 합니다. 네. 제가 보는 게 한 2.8에서 2.9 정도 되거든요. 10년물 기준으로.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한 30bp 정도는 0.3% 정도는 저희가 자본이익을 취할 수 있는 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뭐 저희가 지금 들어가도 적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몇몇 나라들은 꽤나 환율이 이제 많이 불안해 있는 상태들이 있는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이든 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튀르키예든 뭐 네, 있을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나라 돈으로 바꿔서 네. 그 나라 환율이 많이 지금 이제 쌀 테니까 안 됩니다. 왜요? 우선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신흥국을 투자를 하던 신흥국 자금으로 돌려서 뭐 선진국에 투자를 네. 하던 어쨌든 신흥국을 거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되게 단기간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 리스크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진짜 신흥국의 환율 저희가 해외 투자할 때 방금 환율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 환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진짜 미사일 쏘는 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정치 리스크도 그렇고. 네. 그러면 그거를 꾀해서 뭔가 환 차손에 대한 부분들을 방어하려고 했다가 거기서 훨씬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리스크가 전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예, 추천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네. 아니면 그 중남미 쪽은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까지는 아닌데 네. 뭐 멕시코, 브라질 요 정도 요즘에 조금 약간 정세 안 좋아서 환율 약해져 있는 그런 근데 것 같아요. 저희가 2015년에서 많이 도와드리죠. 15년, 16년인가? 네. 그때 막 브러맥이라고 해서 네. 브라질 채권, 러시아 채권, 멕시코 채권 되게 핫했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지금 남아 있는 게 브라질 채권 정도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문의가 들어오시는 게. 네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러시아 이렇게 또 우크라이나랑 전쟁 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쏙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리가 높기 때문에 관심은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브라질 채권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굳이 거기서 수수료 다 깎이면서까지 여기 환 갔다가 여기 환을 또 넘어가는 것까지의 수익에 대한 기대 수익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좀 쉽지는 않은.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영 우리 정프로님의 그 니즈를 충족할 만한 게 없네요. 그러나 하여튼 지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미국 금리는 지금 꽤 높은 네. 레벨에 있는 거고 네, 국내도 미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내년까지는 아마 여기서 한 40bp 네, 3, 40bp. 정도는 아마 떨어질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도 연수익률을 따져보면 한 8% 정도 수익은 아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 아까 근데 라고 그 부분 좀 생각하신다는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느냐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네. 지금 높아진 금리가 누가 더 많이 떨어질 걸로 전망하고 계신 거예요. 우선은 이거를 이제 뭐 장기화
하면은 뭐 결국 경제에 따라서 네. 달라질 그쵸, 거기 그쵸. 때문에 큰 네. 의미가 저는 없다고 네. 보지만 네. 그냥 당일이나 그 일주일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면 트럼프는 지금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이기고 공화당 상원 하원을 공화당이 다 먹는 그림이 나오면 네. 그 당일이나 일주일 동안 금리가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승하는 폭보다 갑자기 해리스가 당선이 돼서 네. 지금 트럼프 반영을 그럼 되돌려야 되잖아요. 되돌리는 거야죠. 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룸 또는 달러가 약세로 되돌릴 수 있는 룸이 그 폭이 전 더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다 고려해 보면 지금 정도 레벨은 위아래를 대비하기에 되게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년 정도의 추가 세 차례 인하까지도 감안을 해보면 저희가 추정한 레벨이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는 3.7 정도가 적정 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4.3이면은 한 60bp 정도 되네요. 네, 네. 근데 제가 권고드렸던 4.1%부터 보더라도 네. 한 40bp 정도는 변동성은 크겠지만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네, 분명 네. 한 번은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모아 가겠습니다. ETF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ETF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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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사요 그냥? ETF로 들어가세요. 네. ETF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 그렇겠죠. 네, 요즘 뭐 그렇게 편하게 많이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상훈 연구위원과 함께 환율 그리고 금리 네. 이야기 쭉 들어봤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전체적인 투자에 대한 큰 그림이라든지 자산 배분은 어느 쪽에 맞아요. 어떻게 좀 가야 될지가 조금 더 선명해지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하나증권의 김상훈 연구위원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하나증권 자랑 30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증권은 리서치의 1등입니다. 여의도 리서치의 1등 리서치를 자랑하는 게 하나증권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좀 채권 애널리스트 중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또 섹터에 또 유명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많은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서치 1등이다. 네. 이런 자부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가끔 이렇게 여쭤보면 네. 우리 회사 뭐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저도 1등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고맙습니다. 오, 역시 저희가 1등. 아무나 모시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상훈 연구위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